그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번에 조회수가 잘 안 나왔으니까 책임지세요. 요즘 회사 채용 공고나 회사 마케팅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 직원들이 더 많이 유입하게 하고 또 이탈을 막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그 구성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의사 결정에 잘 반영되는 조직이 수평조직. 예를 들어 들어줄 수 없는 상급자의 입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들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말도 할 수 있어야죠. 밑에서 위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이 흐름에 제약이 없는 것. 이게 수평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숨기지 않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 말하는 것이 결정에 담겨지는 회사. 그게 수평조직이죠. 급여를 올려주세요도 있을 거고, 나 이 업무 하고 싶어요, 나 이 업무 하기 싫어요, 또는 이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토픽을 지금 멜린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하잖아요. 그럼 멜린다의 목소리가 담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돼,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멜린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촬영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멜린다 이런 주제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서 멜린다가 오케이 하면 또 그것이 촬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수평조직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되게 위험한 결정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위험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10만 원을 지출해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이제 위험이 적잖아요. 근데 1억 원을 쓰는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출은 위험성이 좀 크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위험성이 크니까 그것은 보통 좀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의 위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제 자기가 지게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게 되면 수직적 문화이면서 수직적 위계 속에 있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책임은 자기가 지는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결정을 해나간다. 또는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한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렇게 된다면 수평적 조직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책임은 한 사람이 지겠지만 전체가 약간 책임을 질 수도 있죠.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끼겠죠. 포스트잇을 찍는데 주제를 멜린다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토픽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근데 제가 책임을 막 지우진 않잖아요. 이번에 조회수가 잘 안 나왔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게 수평조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책임은 사실 제가 지는 거죠. 그게 불만스럽기 때문에 수직 조직을 계속 유지하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불만스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찾아서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좋아지거든요. 성과도 사실은 좋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 일할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면서 또 일을 하니까 당연히 성과도 좋아지겠죠. 근데 내재적 동기라는 게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일이 재밌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잘 작동되도록 사실 자유를 주는 거죠. 멜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토픽을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한 10번 정말 이상한 토픽을 가지고 왔다. 우리 회사에도 맞지 않고 뭔가 시청자들이 볼 때 관심도 없어 할 주제를 들고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멜린다에게 주었던 자유를
이렇게 다시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바꾸어 가겠죠. 달리 말하면 구성원들이 역량이 너무 모자랄 때 신입사원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실 멘붕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방향을 주는 것이 좋다. 근데 조금 연차가 되고 경험이 쌓이고 또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자유의 폭을 더 넓혀줄 수 있다. 그럼 좀 더 수평성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되게 위험이 큰 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는 사실은 회사가 막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창의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미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 완전히 확립된 절차가 있는 거. 그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빠른 결정을 진짜 빨리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리더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는 뭐 평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몇 가지의 상황에서는 수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 창의성이 요구된다거나 구성원이 정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수평적 조직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